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을 현대의 탐험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위대한 탐험의 여정을 이끌어주시는 리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탐험가가 몇 명이 있지요. 저는 어렸을 때 집에 있던 위인전에서 봤던 탐험가 중에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1492년에 북미 대륙을 향해 탐험했던 탐험가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콜럼버스가 탐험에 성공했는데 그 뒤로 이어지는 8년 동안 무려 200척의 배가 콜럼버스의 여정을 뒤따라서 가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절반 가까이 되는 100척 바다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시간이 좀 더 지나서 1519년 마젤란은 세계 일주에 도전하죠. 배에 무려 265명의 선원이 부푼 꿈을 안고 탑승을 합니다. 그런데 배가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왔을 때 배에 남아있던 사람은 불과 18명밖에 안 됩니다. 탐험을 이끌었던 마젤란도 중간에 동남아시아 한 국가에서 삶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 탐험가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또 반대로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이미 인류의 위대한 탐험이나 발견은 끝난 거 아니냐. 나는 사실 굉장히 작은 부분에 무언가를 만드는 것 뿐이지 탐험가라고 하는 말은 너무 위대하지만 나한테는 무겁고 멀어 보인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화면에 띄워놓은 수치 뭘까요? 1990년도에 30만이었는데 불과 한 30년 뒤가 되고 났더니 46억, 엄청나게 큰 숫자로 팽창했죠. 바로 인터넷 사용자입니다. 저도 46억 중에 한 명이 된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럼 두 번째 보여드린 수치는 뭘까요? 94년도에 뭔가 제가 씨앗, 근데 이제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나서 거의 20몇 년 지나고 났더니 13%가 넘었고 한 48%, 절반이 됐다. 바로 우리가 동네에 있는 마트만 가도 흔히 볼 수 있는 유전자 변형 작물로 인한 어떤 농산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GMO 작물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1960년대, 70년대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 9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씨앗 하나 만들었어요. 토마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많이 소비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벼나 또는 콩이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적게 10몇 프로, 많은 경우는 거의 지구상에 있는 경작지의 절반을 GMO가 잠식을 했습니다. 또 저는 생물학 전공은 아니지만 제가 봤던 것 중에 굉장히 놀라운 게 이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지도, 내 몸의 지도, 유전자 지도, 이거를 우리가 밝혀내는데 걸렸던 시간이 불과 10몇 년밖에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즉 1500년대, 1400년대 그때만 위대한 탐험가가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에도 위대한 탐험가는 우리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럼 인류의 역사를 한번 길게 뒤로 가볼까 합니다. 기원 후 1년부터 한 2000년까지의 시간이에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 확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회사 주가 그래프의 뒷모습이면 좋긴 할 텐데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지구가 갖고 있는 GDP예요. 지구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 걸 생산했는지.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의문스럽게도 기원 후 1년부터 1700년까지는 GDP가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래도 미세하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증가분이 불과 3.5배밖에 안 돼요. 1700년 동안.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300년 기간 동안 GDP 증가분은 무려 9,800배나 됩니다. 이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리면 많은 기업가분들은 그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뭔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과거에 있는 우리 조상들은 1700년간 뭘 생산한 거냐? 있습니다. 그분들은 인구를 생산했어요. 사실은 그냥 애만 낳았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많은 생산품을 만들고 문화하고 제도를 만들어가면서 많은 인구가 살아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위에 여러분들이 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쌓아 올려가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저는 우리가 마음가짐을 이렇게 품어봤으면 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들을 탐험가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어떤 시대인가? 유럽의 과거 관점은 무슨 대항해 시대라고 해서 큰 땅을 찾아서 헤매었었는데 저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인공지능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볼까 합니다. 인류는 처음에 탄생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화를 해오고 있는데 최근에 저나 우리 기업가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시대는
인공지능학인 것 같아요. 인류가 뭔가 스스로 만들어낸 다양한 기술, 새로운 욕망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존재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술 중심적인 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술의 발전이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요것처럼 우리를 이해해보면 어떨까? 인간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좀 그래프 같은 게 나오니까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일단 X축을 보시면 X축은 의식이에요, 의식. 인간은 흔히 의식이 있는 존재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여기서 이제 왼쪽은 내 의식의 외부입니다. 내가 뭔가 생각을 하면서 외부 세상을 인식을 하고 다른 사람도 나랑 동등한 존재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것. 반면에 이제 오른쪽은 나 스스로 내가 무엇인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죠.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게 나의 내부 의식 세계예요. Y축은 이걸 하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거죠. 인간을 철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흔히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다고 하죠. 단순한 축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4개의 디멘전은 각각 이렇게 프레임이 만들어지겠죠. 거기에 우리가 현재 이 기술을 직접 쓰시던 아니건 간에 한 번쯤은 들어본 기술들을 제가 매핑해 봤어요. 기술의 시대가 인간을 무언가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우리한테 찾아오고 있는지 제가 크게 4개의 카테고리에 나눠가지고 한번 짧게 훑어볼까 합니다. 크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인간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 도구를 자꾸 쓰고 있죠. 저는 이게 우리의 정신, 의식 세계에 엄청난 확장과 변형을 가져오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론 최근에 제가 갔던 식당에도 로봇이 서빙을 하기도 하고 가까운 국가인 일본을 보게 되면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편의점에서도 근무하는 로봇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또한 최근에 발표된 연구를 보게 되면 캠브리지에서 연구했더라고요. 로봇 셰프인데 로봇 셰프가 심지어 비디오를 보면서 로봇을 요리하는 걸 연구하는 로봇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 흔히 요리와 관련된 말 레시피 북이 있죠. 영상도 있고. 이거를 로봇이 보면서 요리를 배웁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있고 기계가 있었고 동물들이 있었는데 이런 관계 자체가 새롭게 변하고 있는 시대에 이미 접어든 것 같습니다. 또 한 축을 보면 좀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신을 믿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신을 믿지 않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뿌리가 깊고 강력한 믿음이 신에 대한 것인데 이런 믿음에도 어떤 형태로 간에 변화가 시작됐죠. 일례로 특정 종교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포교나 또 선교에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욕망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고 판매하는 모든 행동들은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과정이죠. 그런데 인간의 긴 역사를 보게 되면 인간은 단순하게 몇 가지 욕구만 충족하던 초기 인류에서 무언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자 마음을 품었던 산업화 시대를 거쳐가지고 이제 손에 잡힐 수도 없고 먹거나 입을 수도 없는 정보와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욕망은 뭔가 폭발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인간은 무언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메마른 건조한 존재로 넘어가는 것이냐?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테크적이고 딱딱한 무언가를 하더라도 사실 그 본질은 오히려 인간이 그동안 한켠에 밀어두었던 감성, 감정 영역을 키우는 쪽으로 많은 가치가 앞으로 증가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변화는 단순히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무엇을 사면서 소비하면서 살아갈 것이냐를 넘어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로 부모와 자식하고의 관계성도 변하기 시작했고요. 조직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면 과거에 집단의 목표 중심적인 사회에서 개인의 목적의식을 좀 더 중요하게 바라다보는 관점으로 우리 사회가 넘어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그런 걱정도 들긴 해요. 우리가 어떤 생명과학적인 연구나 인공지능이나 어떤 다른 뇌과학과 관련된 연구를 보게 되면 많은 데이터들이 추출이 되고 서로 연결되고 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유럽이 먼저 시작했지만 마이데이터, 데이터 3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더 많이 모으고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인간의 욕망을 관찰하고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이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서로 융합되는 과정에서 온전히 발가벗겨지는 문제에도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 행동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이냐. 전 대표적인 포인트가 이건 것 같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세상의 자연 법칙에 많은 한계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터넷 인구 46억 명이 보여주듯이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에 마주할 노동환경의 큰 변화는 개인의 기업화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 영상을 함께 하시는 기업가 중에도 나는 이미 1인 기업가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특정한 개인 기업가의 상황이 아니라 미래에는 모두가 기업처럼 자기의 목적을 세우고 자기의 수익 구조를 가정하는 형태로 노동의 형태가 바뀌리라 예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만 드리면 저는 인류가 갖고 있는 소비 패턴 중에 가장 현재 일반화되어 있는 게 중개자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물건을 유통하거나 콘텐츠를 유통하거나 심지어 화폐를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은행이라고 하는 거대한 중개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블록체인이나 NFT 기술을 통해서 그러한 중개자의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중개자의 역사가 인류 전체의 시간을 놓고 봤을 때 불과 4,000년에서 5,0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가분들, 새로운 탐험의 시대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이 전통적인 4,000년, 5,000년 역사를 뒤엎는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것도 꿈꾸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